피부에 압력이 오랫동안 가해지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서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고요. 진행되면 피부가 괴사되면서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길 때 피부부터 손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피부랑 뼈 사이에는 피하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는데요. 뼈랑 맞닿아 있는 부분인 근육이 이 중에서 압력을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근육이 피부보다 산소 부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근육부터 손상이 시작되는 거고요. 겉으로 욕창이 보이는 상태가 되면 피부 말고도 이미 깊은 근육층부터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기면 치료가 오래 걸려서요.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입니다. 욕창은 주로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서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똑바로 오래 누워있을 때는 엉덩이 바로 위쪽이랑 발 뒤꿈치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말고도 뒤통수나 어깨뼈, 팔꿈치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옆으로 오래 누워있을 때는요. 주로 허벅지뼈 위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나 발목의 복사뼈 쪽에 생길 수 있고요. 어깨나 귀 쪽에 생기기도 합니다. 욕창 직경이 2배 커지면 면적은 4배가 넓어지게 되니까요. 생기더라도 크기가 커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눌리기 쉬운 부위들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욕창 초기에는 상처는 없고 피부만 빨갛게 붓기도 하니까요. 자주 눌리는 부위가 이렇게 색이 변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척수 손상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요. 의식이 없거나 쇠약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슷한 이유로요. 원래 감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피부가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니까 자세를 고치게 되는데요.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피부가 오랫동안 눌리더라도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서요. 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시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시는 게 욕창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는 자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세는 똑바로 누워있기, 왼쪽으로 돌아 눕기, 똑바로 누워있기, 오른쪽으로 돌아 눕기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90도 옆으로 눕는 것도 괜찮지만요. 그 자세가 어깨나 엉덩이 옆쪽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베개를 이용해서 30도만 돌아 누우시는 것도요. 뼈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덜 눌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베개를 잘 받쳐줘서 발이 매트리스에 안 닿게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걸으실 수 있는 상태인 분들은요. 걷는 것 자체가 쇠약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요. 굳이 눕는 자세만 바꾸지 마시고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도 엉덩이에 눌리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15분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엉덩이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압력만 욕창의 원인인 것은 아니고 피부에 마찰이 커질 때도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요. 침대 등받이 각도를 많이 높이시면 몸이 밑으로 미끄러지면서 등 피부에 쓸리는 힘이 걸려서요. 욕창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직접 자세를 고치기 어려운 분들은 침대 등받이 각도도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받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나 방석을 쓰시는 것도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압력만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매트리스도 있고요. 펌프로 공기가 주입되는 위치가 계속 변하면서 압력이 주로 걸리게 되는 부위를 바꿔주는 매트리스도 있는데요. 욕창을 막아주는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편한 정도나 소음 정도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잘 안 하시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피부랑 근육에 가야 되는 영양분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욕창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입맛이 크게 없으시더라도 식사를 골고루 하시고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체중이 줄어드셨다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식사량이나 활동량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갑자기 변하셨다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닌지 내과 진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땀이나 대소변으로 피부가 짓무른 경우에도 욕창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닦아내고 통풍을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소변이 묻는 것도 막고 피부 마찰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요. 스펀지 같이 생긴 폼 드레싱을 예방적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당뇨, 심부전 같은 병들은 혈액순환에 나쁜 영향을 줘서 욕창이 더 잘 생기게 하는데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실 때는 평소에 해당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욕창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생긴 후에도 이런 관리들이 치료에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지로 계속 지켜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부에 궤양이 생기면 추가로 치료도 필요해서요. 괴사된 부분도 제거를 하고 소독이랑 드레싱 같은 처치도 받으셔야 되니까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음 동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